일하면서 간병까지 어떻게 나 혼자 해. 여태까지야 아주버님이 당신 통해서 돈도 많이 보내주고 했으니까 내가 병 가는 만한 거지.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남편 본인은 병 간호하기 싫으니 계속 저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간병인을 두기로 하고 제가 일 끝나고 와서 들여다보는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는데 저도 시어머니 병 간호한다고 일을 안 한 지 꽤 되었고 나이도 적지 않으니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남편도 아주버님 회사에서는 그래도 힘들지 않았었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몸도 많이 써야 하는데 돈도 적으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 형님한테 연락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요즘 형수님하고 연락하고 지내? 거기 회사 사정은 어떻다고 해? 차라리 형네 회사에서 일했을 때가 편했어. 여기는 돈도 조금 주면서 어찌나 시키는 일이 많은지. 차라리 형네 회사로 다시 가고 싶은데. 남편은 아주버님과 사이가 편하지 않으니 저를 시켜서 아주버님 회사에 들어갈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나가게 되면서 아주버님도 바로 사람을 알아봤었나 봐요. 딱히 필요한 일손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병수발에 식당 일에 축나는 건 제 몸이더라고요. 식당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어요. 그렇게 제가 쓰러졌더라고요. 저는 제가 쓰러진 줄도 몰랐어요. 잠깐 눈을 감았다 떴는데 하얀색 병원 천장이 보이더라고요. 주변을 보니 남편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니 제가 갑자기 픽 하고 쓰러졌다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같이 일했던 다른 사람들이 구급차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었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과로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태 안 쓰러진 게 용했죠. 일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저한테 추가로 검사를 해야 할 게 있다 말씀하셨어요. 수술도 할 수 있다는 말에 괜히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저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형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형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요. 어머님 간병이 있긴 하지만 저녁마다 한 번씩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거 부탁 좀 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형님은 무슨 일이냐며 우선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아주버님과 함께 오셨어요. 아까 의사 선생님들 만났어. 과로로 쓰러졌다면서? 건강이 우선이지. 고생이 많았겠어. 그럼 며칠 쉬고 퇴원하는 거야? 원래는 그러려고 했는데 제 몸 안에 뭔가 있나 봐요. 그거 좀 확인한다고 하셔서 한 달 정도는 입원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식당 일 끝나고 나서 시어머니 병원 가서 병 간호했었거든요. 형님이 가끔씩 가서 확인만 좀 부탁드려요. 알겠어.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푹 쉬어.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병원 밥맛 없을 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든지 잘 먹어야 낫는 거야. 형님이 저한테 병원에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을 좀 쥐어줬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남편이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저한테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아까 형수님이 뭐 주는 거 같던데? 뭐야? 당신은 뭔가를 받았으면 나한테 알려줘야지. 당신 혼자만 꿀꺽하면 다야. 나 입원했으니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면서 돈 주셨어. 나한테 주신 돈이니까 내가 별말 안 했지. 50만 원 정도 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내 검사 비용으로 이것저것 들어가서 병원비에 보탤 생각이었어. 내가 꿀꺽하긴 뭘 꿀꺽해. 그런데 남편은 그 얘기를 듣더니 혼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저를 이용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와 형님 사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고 다행히 큰돈 들이지 않고 퇴원할 수 있었어요.
태어나는 날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좀 편하게 집에 갈 수 있겠다 생각했죠. 남편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가는 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야? 지금 어디가? 우리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어디 들릴 곳 있어? 가보면 알아. 당신이 뭐 미리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그냥 내가 가면 가는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제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해주고 계속 가보면 안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도 없이 남편은 운전만 했어요. 가는 길이 조금씩 익숙해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 회사였어요. 사실 저도 아주버님이랑 형님께 감사할 부분이 있어서 따로 연락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데리고 왔길래 겸사겸사 얼굴 보면서 얘기하려나 보다 싶었어요. 그렇게 차에서 내린 후 아주버님 회사로 들어가는 길에 남편 입에서는 예상치도 못한 말이 나왔어요. 여기 우리 형 회사인 거 알지? 당신 내일부터 여기로 출근하면 될 것 같아. 우리 형이 당신 병원비도 많이 보태줬잖아. 지금부터 당신이 부지런히 일해서 갚아. 사실 가족끼리 계산은 더 철저하게 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뒷말이 없잖아. 남편이 저한테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 아주버님이 회사에서 나오고 계셨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흡족하다는 듯이 흐뭇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버님이 저한테 가까이 오셨어요. 뭐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니까 급하게 갚지 않아도 되고 천천히 갚아. 마침 우리 일손이 좀 필요했는데 다행이네. 오늘부터 일할 수 있나? 너는 이제부터 재수씨랑 같이 출근하겠네. 아주버님은 본인 동생이 굽히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제가 일하는 것보다 남편이 드디어 정신 차렸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어? 아니 나는 아니고 와이프만 여기로 출근하는 거야. 나는 다른 회사 다니고 있잖아. 와이프 먼저 여기 다니다가 나는 뭐 나중에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계속 있을 수도 있고. 들어보니 남편은 아주버님 회사에서 일하지도 않고 저만 여기서 일하는 거라고 말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서 일하면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일하면 힘들고 그 돈을 저랑 나눠 써야 한다는 생각에 저를 아주버님 회사로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를 돈 벌게 한 뒤 본인은 또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쥐뿔도 하나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센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더라고요. 그러니 형 앞에서는 계속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꼴사나워 보였어요. 솔직히 돈이 필요하면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항상 보면 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태어난 날부터 아주버님이랑 남편 사이에서 얘기하는 걸 들으니 확 피곤해지더라고요. 기분도 나빠져서 우선 오늘은 집에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겠어요. 제가 지금 막 퇴원을 해서 당장 일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먼저 갔어요. 남편이 저한테 아주버님이 보태줬다는 병원비가 뭔지 찾아봤어요. 제가 대충 계산했을 때 받은 보험금으로 충당이 다 되었거든요. 심지어 보험금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찾아보니 남편이 얘기한 병원비는 저한테 용돈으로 쓰라고 준 50만 원이었어요. 나한테 용돈으로 준 돈으로 본인이 아주머니한테 생색을 냈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생각은 못했겠죠. 그러니 저한테 형님이 돈 많이 보태줬다는 말을 했었겠죠. 제가 이것저것 서류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슬쩍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회사를 알아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도 형네 회사에서 일하게 됐고 그럼 거기에서 돈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아휴, 진짜 그만두고 싶었는데 당신이 계속 돈 없다고 하는 바람에
거기 계속 다녔었잖아. 그런데 당신이 형네 회사에 가게 되니 굳이 내가 힘들게 돈 벌 필요 없으니 마음 편하게 그만두려고. 당신 거기에서 잘 버텨야 돼. 아, 그리고 간병인분도 시간 바꾼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서 이따 엄마 병원도 가봐. 이번에도 내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려고 했었나 봐요. 이런 책임감 없는 남자가 뭐가 좋아서 내가 결혼을 했을까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과로로 쓰러진 와이프가 이제 막 회복해서 집에 왔는데 본인만 일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게 지금 말이 돼? 당신이 아팠어? 왜 당신이 회사를 그만둬? 이번에도 내가 버는 돈 쓰면서 편하게 생활하려고? 야, 나도 관둘란다. 결혼 생활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자. 회사를 옮기던 관두던 네 마음대로 하고 내가 쓸 돈 내가 벌면서 지내면 그만이니까 당장 이혼해. 남편은 이혼 소리에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묵묵히 짐을 싸고 있었죠. 남편은 문 밖에서 제가 짐 싸는 모습을 보며 안절부절하는 것 같았지만 저를 붙잡거나 하진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정도 염치는 있나 보다 싶었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상담을 진행했고요. 제가 이혼 소장을 들고 오자 남편이 발작하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근데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도장이나 찍으라 말했죠. 정말 단 1분 1초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당한 거 생각하면 더는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그때부터 저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고요. 근데 친정 생활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겁니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나를 붙잡는 건가? 지난번에 아주버님 회사에 제 남편을 넣었듯이 저랑 남편 이혼 소송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별 생각이 다 나더군요. 그래서 일단 장례식은 참석했죠. 남편은 저를 보면서 푼수처럼 웃었지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딱 3일 마지막으로 제 역할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싶었거든요. 그리고 장례식 마치고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형님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소식 들었다면서 호들갑을 떨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동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예전부터 갖고 계신 땅 있잖아. 그걸 동서한테 줘버리셨어. 지금 변호사랑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 동서는 모르고 있던 거야? 한 번도 못 들었고? 저는 들은 적 없다 했죠. 근데 저희 남편에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신 빨리 와서 서류 작성해. 엄마가 당신 앞으로 땅을 엄청 남겼더라. 이혼 소리는 그만하고 이게 우리 엄마 뜻이잖아. 와서 받아야지, 안 그래? 나도 이번에 엄마 돌아가시면서 느낀 게 많으니까 일단 와봐. 와서 이야기하자. 땅 이야기는 뭐고 남편이 달라졌다는 소리는 뭐고 순간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 집으로 갔더니 땅 문서 같은 서류를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고는 제가 오자마자 저를 붙잡아 앉히면서 어머니가 생각이 속이 참 깊으시다면서 아주버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요. 저보고 땅을 상속받으라며 서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찬찬히 훑어보는데 땅은 뭐 지방에 있는 것 같았어요. 다 팔면 1억 정도 나오려나요? 어린 계산해봐도 그 정도라서 뭐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혹할 정도로 대단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표정이 미지근하자 옆에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더군요. 특히 형님이 그래도 땅은 모르는 거더라 동서. 이거 쥐고 있으면 나중에 값이 어떻게 오를지 누가 알겠어. 차라리 지금처럼 값이 저렴할 때 받아놔야 세금도 덜하고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아무튼 부럽다 동서. 어머님이 동서를 무척 이뻐하셨나 보네. 그러면서 아주버님이 볼펜 한 자루를 저에게 쓱 내밀며 그러더라고요. 재수씨, 여기 서명하시고요.
그리고 동생하고 이혼 소송 진행 중인 것은 그만 마음 푸시고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봐요. 돌아가신 어머니도 그런 뜻으로 땅을 남기신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앞에 앉아있던 남편이 제 앞에 번개같이 다가오더니 무릎을 꿇으며 앞으로 잘하겠다. 이제 직장은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다니겠다면서 제 앞에서 다짐 또 다짐하더라고요. 저를 둘러싸고 있는 시댁 사람들 표정을 보는데 참 역겨웠습니다. 남편이 저를 호구 취급하며 살아와 그런지 아주버님도 형님도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더라고요. 사실 진작부터 알고 있긴 했었죠. 제가 어머니 병간호를 참 열심히 다녔잖아요. 시골에 땅이 있다는 소리도 그때 처음 알게 됐고요. 그 땅이 농지예요. 농사를 지어야 보유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몰랐죠. 그게 무슨 땅인지. 근데 병간호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아주버님이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때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한창 골치 아픈 시기였는데 집을 판다 땅을 판다 어쩐다 하면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시자 말자 내놓은 땅인데 1년을 넘도록 주인이 안 나타났었고요. 결국 병원비는 어머님이 지내시던 집 정리해서 메꾼 것 같던데 땅은 완전 골칫덩어리인 것 같았어요. 그때 어머님이 저랑 단둘이 있을 때도 땅 때문에 머리 아프다면서 진작 팔아서 옷이라도 한 벌 더 사 입을 걸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그 땅을 시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데 그 땅 받으면서 결혼 생활 참으며 했었다고. 근데 개털이라면서 몇 번을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저랑 단둘이 있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데 저도 모르게 땅을 제 앞으로 남겨두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땐 이혼 못하게 막으려고 되지도 않는 구실을 만들어서 붙잡으려고 하는 거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에게 물었어요. 이거 상속받으면 세금도 꽤 나오지 않아요? 저는 며느리라서 자식들하고는 또 다를 텐데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깜짝 놀라더니 재수씨가 세금 걱정도 하실 줄 아냐며 어색하게 웃으며 세금 부족하시면 일단 제 돈으로 먼저 빌려드리고요. 어차피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거니까 월급에서 조금씩 빼도 괜찮고요. 그거야 나중에 재수씨 편하신 대로 제가 맞춰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에게 그랬죠. 땅은 괜찮아요. 제가 낄 자리 아닌 것 같네요. 저는 그냥 위자료랑 재산 분할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그 소리를 듣자 제 팔을 붙잡고 울며 불며 사정했고요. 근데 한 번 당했으면 그만이지 그런 불구덩이에 제가 또 들어갈 이유는 없죠. 나이 40 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게 맞다 생각했거든요. 그깟 1억짜리 땅이야. 내가 혼자 벌어서 사도 그만이고 사람을 대체 뭘로 보고 고작 1억짜리 건네면서 자기 동생까지 1+1으로 끼워 팔기를 하려 하다니 아주버님도 그렇고 형님도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했고요. 그동안 근로소득을 따져보니 제가 남편보다 더 벌었더라고요. 재산 분할 역시 제가 더 가져왔고요. 위자료랑 다 합치니 남편은 빚만 300 정도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은 아주버님 회사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 중이라 들었고 아주버님과 매일매일 싸우느라 회사가 늘 시끄럽다고. 저번에 형님에게 연락이 와서는 전 남편 흉을 그렇게나 보더라고요. 자기도 못 참겠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서요. 사람은 절대 못 고치는 것 같아요. 신혼 초반에 3번 이직했을 때 그냥 손절하고 털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이 40 되기 전에 나오게 돼서 그걸로 위안 삼고 있습니다. 기다려준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럴 거면 그 나이 먹도록 그렇게 살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제일 소름인 점은 그 땅을 전 남편에게 주겠다고 내려가 지내라고 아주버님이 했다던데 전 남편도 받기 싫다고 밀어놨더랍니다. 근데 어쩜 그걸 나에게 주려고 했는지 다시 생각해봐도
거기 시댁에서는 제 편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았네요. 부디 다른 분들은 저처럼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